안녕 얘들아, 제우쌤이야. 오늘은 비문학 독서 교재 리뷰의 예고편으로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어. 정말로 정보만 주다가 언박싱 영상을 준비를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을까, 또 글을 끄적이게 되었고 지금 소개를 좀 할 건데, 언박싱 영상 보는 동안에는 그냥 편하게 봐. 그냥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샀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둔 거고, 그래서 좀 편하게 보고 정보를 듣는다는 생각보다 편하게 보길 바라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에도 너희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글을 좀 써뒀어. 그걸 좀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. 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어도 되니까 한 번쯤 그냥 들어봤으면 좋겠어. 자, 이번 리뷰에서는 바다사자님, 유대종쌤 그런 분들의 교재는 리뷰를 하지 않게 되었어. 어떻게 해서든 예전 버전이라도 좀 사서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새 버전이 곧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들을 사서 리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이번 리뷰에는 넣지 않았고, 대신에 이원준쌤, 유현주쌤, 박광일쌤의 저서는 리스트에 좀 넣어두었지.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야. 그리고 분석 기준은 어떻게 두느냐? 분석 기준은 총 4가지를 선별을 해뒀는데, 첫째로 보기별 정오답이 되는 이유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. 정오답 이유는 사실상 어느 책에나 대부분 다 나와 있어.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, 그걸 얼마나 보기별로 잘 설명을 해뒀느냐, 뭐 이런 거를 좀 보도록 해야 되겠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, 중심 문장, 중심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, 이런 키워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있단 말이야. 그게 뭐냐면은 도식화 훈련이라고 하는데, 뭐 예전에 학원 있을 때는 도식화 훈련이라고도 했고, 어떤 책에는 구조도라고 나와 있더라고. 그리고 또 어떤 책들에는 지문 한눈에 보기라는 형식으로 해서 구조도를 이미지화해서 만들어둔 것들이 있어. 이게 요약 훈련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고, 이 훈련을 하게 되면 비문학 독서만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요약 정리하는 틀을 만들어줘. 그리고 그 요약 정리가 잘 되면서부터는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보들이 줄어들면서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해지지. 세 번째로 구체적인 공부법과 분량을 소개하는지를 확인해 볼 거야. 공부법과 분량에 대해서 교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느냐,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나와 있는 공부법, 그 다음에 분량은 하루에 얼만큼 해라,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거,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. 왜냐하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에게 맞는 공부법과 분량을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. 왜냐면 내 실력이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, 물론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2등급에서 3등급 중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강해져. 그래서 나는 요 정도 공부하면 요 정도가 나오겠다는 거를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을 해. 3등급 이하는 그냥 양치기로 공부 많이 하는 게 어느 정도, 대부분 그렇게 이제 공부를 좀 하지.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공부를 할 것이냐 보다는 가급적 문제 풀이 양을 좀 늘리는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3등급 이하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고,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.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거든.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좀 질적으로 좀 바꿔봐야 되겠다. 그때부터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는 거지, 처음부터 이해 중심으로 공부할 수는 없거든. 차라리 그 교재가 그런 공부 방법이나 분량을 정해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볼 거야. 넷째로는 지문당 문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돼. 지문당 문제 개수가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렇고, 수능에서 물어보는 정도로 있는 게 제일 좋은데, 뭐 4개나 5개 정도 있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거거든. 그런데 어떤 교재들은 좀 빠르게 진도를 넘어가도록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2개, 3개 이렇게 수록한 교재도 있어. 대부분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들이 문제수를 좀 줄여두는 편이야.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고,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야. 이 교재는 대다수가 중학생 초반까지 좀 풀었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4개, 5개 이상의 문제를 수록한 교재는 중학교 3학년 한 요 정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좀 사용하는 게 좋겠다. 그 기준도 결국에는 문제 개수로 어느 정도 좀 정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그런 걸 좀 볼 거고, 4가지 기준에 합당한지를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즐겁게 보고, 그 다음에 너희들의 교재를 선정해서 2021년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어.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보도록 하자. 안녕.